조지아주에서는 지난 12일부터 조기 투표가 진행 중입니다. 내일인 16일부터는 주말에도 투표를 할 수 있는데요. 관련 소식을 스티브 홍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11월 2일 선거를 앞두고 지난 12일부터 조기 투표가 실시되고 있습니다. 또한 내일인 16일을 시작으로 17일과 23일, 24일에는 주말에도 조기 투표가 가능합니다. 둘루스시와 스와니시의 경우 각각 시청에 마련된 선거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습니다. 이번 선거에 한인 가운데 존 박 시의원이 브룩헤이븐 시의원 3선에 도전합니다. 박 시의원은 지금까지 단독으로 출마했었던과는 달리 이번 선거에서는 상대 후보가 나타나면서 한인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투표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한인들이 많이 거주하고 있는 스와니 시의원에는 전 귀네 카운티 경찰 출신의 데이비드 마르티네즈가 출사표를 던진 상태입니다. 마르티네즈 후보는 지역 공공안전과 공정한 사회를 위해 출마했다며 스와니시의 변화를 예고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븐입니다. 어제는 연방식품의약국 FDA가 고령층과 고위험군에 대한 모더나 부스터샷 추가 접종을 권고한 데 이어 얀센 백신 추가 접종도 오늘 승인했습니다. 다음 주 CDC 최종 결정이 내려지면 화이자에 이어 모더나와 얀센 백신 부스터샷도 접종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연방식품의약국 FDA 자문단이 어제인 목요일 만장일치로 모더나 백신 추가 접종 공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모더나 부스터샷 접종 대상자는 화이자와 마찬가지로 두 번째 백신 접종을 한 지 최소 6개월이 지난 65세 이상 고령층, 기저질환 환자 또는 의료 종사자나 교사처럼 직업적으로 코로나19에 노출 위험이 높은 성인입니다. 한편 FDA 자문단은 모더나 부스터샷이 아직까지는 18세 이상 모든 성인에게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판단해 대상자를 제한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일부 보건 전문가들은 모더나 백신 2차 접종만으로 충분히 면역 효과가 있다고 모더나 추가 접종 필요성에 의문을 제기해왔습니다. 모더나가 지난 8월 자사의 백신 2차 접종 후 6개월이 지나도 90%가 넘는 면역 효과를 나타냈다며 델타 변이에도 강한 항체 반응이 생성됐다는 연구 데이터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편 존슨앤존슨 얀센 백신 부스터샷도 오늘 오후 1시경 FDA에서 만장일치로 공고 결정 내렸습니다. 1차만 접종하는 얀센 백신은 마지막 백신 접종 후 최소 2개월이 지난 18세 이상 모든 성인이 부스터샷 대상자입니다. 당초 모더나와 존슨앤존슨 추가 접종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보였던 FDA가 만장일치로 부스터샷에 찬성하면서 두 부스터샷 접종까지는 다음 주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의 접종 승인 절차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접종이 실제 시행되려면 FDA의 승인과 CDC의 접종 공고 절차를 거쳐야 하며 일반적으로 CDC는 FDA의 권고를 수용하기 때문에 다음 주부터 모더나와 존슨앤존스 부스터샷 접종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입니다. KTN 뉴스 김상은입니다. 애틀랜타 한인원로회는 오늘 원래회를 통해 사회봉사상을 슈가로프 한인교회, 공로상을 송종규 박사에게 각각 수여했습니다. 또한 올해 돌아가신 한인 원로들을 기리기 위한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보도에 스티브 홍 기자입니다. 애틀랜타 한인 원로회는 오늘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10월 원료회를 가졌습니다. 엄두섭 목사의 기도로 올해 작고한 애틀랜타 한인 원로들을 추모하는 시간도 마련됐습니다. 박선근 대표위원장은 참석자들에게 애틀랜타 한인사회에 먼저 정착한 선배이자 원로로서 한인사회 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이날 식사와 기념품을 제공한 은종국 전 한인회장은 초창기 애틀랜타 한인사회의 미담을 소개하며 많은 한인 원로들로 인해 지금의 한인사회가 있을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김학규 간사장은 사회봉사상과 공로상 시상에 앞서 슈가로프 한인교회에서는 지역사회를 위해 사랑의 음식 박스 나눔 행사를 해오고 있다고 소개하며 사회봉사상 수여 배경에 대해 소개했습니다. 박성근 대표위원장은 구제사역에 사용해달라며 금일봉을 슈가로프 한인교회 측에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슈가로프 한인교회 최봉수 담임 목사는 구제사역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기회에 감사하다며 이날 받은 후원금은 모두 이웃을 섬기는 사역에 사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애틀랜타 한인 원로회는 또한 송종규 박사에게 공로상을 수여했습니다.
원로의 측에 따르면 송종규 박사는 초대 애틀랜타 항구학교 교장과 이사장을 역임했으며 산부인과 의사로서 한인 사회에 많은 공로를 세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송종규 박사는 수상 소감에서 어느덧 나이가 80이 넘다 보니 매일매일의 삶이 더불어 사는 것이라고 말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고 있다고 소개했습니다. KTN 뉴스 스티봉입니다. 다음은 코로나19 소식입니다.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을 종합했습니다. 10월 15일 오후 2시 50분 기준 미국 내 코로나19 누적 확진 환자는 4,564만 8,856명, 누적 사망자는 74만 2,008명입니다. 어제 하루 동안 신규 확진 환자는 6만 1,676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351명 증가했습니다. 주변 누적 확진 환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일리노이 순으로 많습니다. 주변 누적 사망자는 캘리포니아, 텍사스, 플로리다, 뉴욕, 펜실베니아 순으로 많습니다. 다음은 조지아주 코로나19 현황입니다. 오후 2시 50분 집계에 따르면 조지아주의 누적 확진 환자는 125만 673명, 누적 사망자는 2만 3,869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46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189명 증가했습니다. 다음은 카운티별 집계입니다. 귀넷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673명, 누적 사망자는 1,321명입니다. 목요일 대비 신규 확진 환자는 158명 증가했고 신규 사망자는 8명 늘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누적 확진 환자 11만 248명, 누적 사망자는 1,578명입니다. 신규 확진 환자는 153명 늘었고 신규 사망자는 10명 늘었습니다. 이상 오늘의 코로나19 현황이었습니다. 풀턴 카운티 위원회는 조 수 변호사를 차기 카운티 변호사로 선임했습니다. 카운티 변호사는 카운티의 법률 업무 전체를 담당하는 최고 법률 담당자입니다. 풀턴 카운티 위원회에 따르면 조 변호사는 지방과 주 그리고 연방정부에서 공공 변호사로 활동하는 것을 포함해 법률 분야에서 24년 이상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편 조 변호사의 취임식은 오는 19일 열릴 예정입니다. 빌 클린턴 전 대통령이 요로 감염 폐혈증이 의심돼 캘리포니아 얼바인 대학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했습니다. 대변인 엔젤 유레나는 성명서를 통해 클린턴 전 대통령의 증상은 코로나19와 관련이 없으며 현재는 의식도 양호한 상태라고 전했습니다. 클린턴 전 대통령의 사생활 보호와 안전 차원에서 건강 상태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은 가운데 비록 중환자실에 입원했지만 호흡기를 착용할 만큼 심각한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영국의 보수당 정치인 데이비드 에임스 의원이 런던 시온시의 감리교에서 열린 선거 유세 자리에서 수차례 칼에 찔려 살해됐습니다. 25살 용의 남성은 현장에서 살인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데이비드 의원은 긴급 구조대에 의해 치료를 받았으나 안타깝게도 현장에서 사망했습니다. 전 세계 정치계에서는 데이비드 에임스 의원에 대한 추모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10월 15일 KTN 뉴스를 모두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